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회로 2장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회로에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그림의 회로에서 R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여기 2m의 이제 저항이죠. 이 R의 저항은 뭐냐면, 원래 RE에는 뭐가 있죠? 이게 2m의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이 있게 되면 어떤 정폭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여기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면 콜렉터 전류가 베타 배만큼 증가하죠. 즉 베타 배만큼 증가하게 되면 이 RE의 저항에 의해서 여기 전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베이스 전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역할이 됩니다.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콜렉터의 베타배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RE의 전하 강화로 이어지게 되면 이 에미트 전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베이스와 에미트 사이의 전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베이스 전류가 줄어들고, 베이스 전류가 줄어들면 콜렉터 전류가 줄어들고, 콜렉터 전류가 줄어들면 여기 에미트의 전류가 줄어드니까 여기 에미트 전압은 다시 내려가게 되고, 이제 동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동작점을 이렇게 잡아주죠. 동작점을 잡아주면 여기에 있는 그 온도에 따른 전류, ICO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게 되면, ICO가 증가하게 되면 에미트 전압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면 베이스 전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돼서 동작점을 안정화시킵니다. 동작점을 안정화시키는 게 1번이 답이고요. 이 동작점의 흔들림은 뭐 이렇게 있죠. 주요 온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이제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정폭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호가 동작될 때는 이 RE 때문에 정폭도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교류 신호에 대해서는 이게 바이패스 콘덴서를 두게 됩니다. 바이패스 콘덴서를 두게 되면 변화하는 신호에 따라서는 여기가 교류에서는 쇼트가 되니까 에미트의 저항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됨으로써 정폭도는 그대로고, 단지 이제 바이어스 전압은 이 RE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점을 안정화시키는 용도로 RE가 쓰인다. 에미트의 저항이 있는 거는 동작점을 안정화시킨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에미트 접지 정폭 회로에서 에미트 바이패스 콘덴서가 제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 에미터에 바이패스 콘덴서가 있죠. 신호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교류에서는 이렇게 단락이 되고, 여기에 교류 신호에 대해서는 여기가 쇼트가 되니까 에미터에 저항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정폭이 원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작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직류니까 그때는 RE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동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C2가 만약 바이패스 콘덴서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류 신호가 정폭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 RE 때문에 정폭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가 없으면 이득이 감소되는 거죠. 이득이.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신호, 변화하는 신호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바이패스 이쪽을 통해서 이제 저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폭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이패스 콘덴서, 청로용 콘덴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IB와 IC는 IB와 IC를 물어보네요. 여기 보면
IB와 IC를 이제 구하는 건데, 일단 IB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VB는 0.65V, 여기 VB,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는 0.62V다. 보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여기 나왔죠. VB는 0.65, 65V죠. 볼트. 여기가 0.65V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VBB는 6.11V래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VBB인데 6.11V 되고, RB가 20kΩ. 이제 여기 20kΩ. 자,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회로를 가져왔기 때문에 20kΩ입니다. 이때 이제 활성 동작이고 베타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100.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먼저 구하는 거는 여기 전압이 있으니까 여기가 6.11이니까 여기 IB 전류는 이 20kΩ의 저항에 전압만 있으면 이게 IB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R은 20K, 여기 20K고 V는 뭐예요? VBB 전압에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빼면 되겠죠. 여기다가 0.65를 빼는 겁니다. 6.11에서 0.65를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0.2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암페어가 되는 거죠. 이게 베이스 전류를 구했으면 IC는 베타배만큼 흐르는 거죠. 베타배만큼 흐르니까 IB 전류 곱하기 베타가 100이죠. 100이니까 100을 곱하게 되면 27.3 mA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베이스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베이스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베이스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ohm의 법칙에서.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줄 거고 여기 베이스에 공급되는 VBB 전압을 줄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시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콜렉터 전류는 이제 베타배만큼, 베이스 전류의 베타배만큼 흐르니까 계산하면 되고, 물론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제 콜렉터 저항값을 주어지면 혹시 이게 포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고려할 수도 있겠죠. 이 장이 크면 베타배만큼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이 저항이 커서. 그러면 포화되는 전류만큼 이상은 흐르지 못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포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냐? 포화됐을 때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얼마냐? 0V로 계산해 갖고 나머지 공급되는 전압이 여기 저항이 다 걸린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 여기에 VC가 포화됐을 때 포화 전압이 0.3V다. 그럼 0.3V를 계산해서 여기 전압에 0.3V를 뺀 전압이 여기 걸린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계산하죠. 그렇게 전류를 계산했을 때 이 전류가 베타배만큼 흐르는 전류보다 적을 경우는 당연히 여기 포화 전류 이상은 흐를 수가 없죠. 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정폭회로의 고주파 응답을 결정한 요소는 뭐냐? 정폭회로에서 고주파에 대한 출력이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입력 이렇게 결합 콘덴서라든가 출력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저주파를 막아주겠죠. 고주파에 대해서는 무사 통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트랜지스터의 내부 캐패시터가 있어요. CBC,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 그 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이
이 캐패시터 때문에 고주파 전류가 교환이 되거나 그라운드로 연결이 돼서 이 신호를 이제 감쇄시키게 되죠. 그래서 고주파 응답이 이 콘덴서 용량이 크게 되면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쇼트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응답을 결정하는 요소는 트랜지스터 내부의 캐패시턴스다, 콘덴서다는 거죠. 이 콘덴서들은 제조할 때 어떤 면적, 확산 개수 거기에 따라 이제 좌우되겠죠. 자, 고주파 응답은 이게 트랜지스터의 내부 캐패시터 때문에 그렇다. 자, 5번 문제. 회로의 대역폭을 결정하는 소자에 대한 올바른 문장이죠. 대역폭을 결정하는 게 여기서 보면 1번 CB는 주로 저역차단 주파수, CB 저역차단 주파수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주파수가 낮으면 저항이 커지죠.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차단되겠죠. 그래서 이 CB는 주파수가 높으면 무조건 통과니까 저역을 차단하는데 이 영향을 미친다. CB. 마찬가지로 C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역일 때 여기 저항이 커지죠. 커지게 되면 약간의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런데 주로 결정하는 거는 10이라는 거죠. 10인데 여기 2번이 C는 주로 저역 차단 주파수를 결정한다. 요 문제도 좀 아리송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 C도 분명히 저역 차단 주파수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는데 이제 주로 본다면 이 CB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RC는 주로 고역 차단 주파수를 결정한다. RC. 저항은 고역 차단 주파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고역 차단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트랜지스터 내부에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콘덴서 정전 용량,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용량, 그 접합면의 용량에 의해서 고역 차단 주파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RE는 이제 바이어스 안정화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의 이제 여기 주가 뭐냐를 이제 한다면 12가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C도 저역 차단 주파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컬렉트 전류 IC를 구하면 베타는 100이다. 이거 0.7V다. 이거 마찬가지죠. 여기 베이스 전류는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만 알면 I는 R분의 V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베이스 전류니까 그렇게 일단 베이스 전류를 구하게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4.7V 4.7V에서 여기가 VB가 0.7V니까 0.7V를 뺀 전압 4V가 걸리게 되겠고 여기가 20kΩ이니까 0.2m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콜렉터 전류는 베타배만큼 흐르는 거죠. 베타배만큼. 그래서 곱하면 20mA가 되는 거죠. 자, 요건데 20mA인데 실제적으로 이 저항 때문에 혹시 못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쇼트가 됐을 때가 이제 포화라고 보면 이 10V가 여기 다 걸리게 되겠죠. 근데 R분의 V 하면 2분의 10 그러면 5mA가 되겠죠. 2분의 10. 자, 2분의 10. 2분의 10 하면 5mA. 그렇죠. 5mA. 그 5mA밖에 못 흐릅니다. 여기 계산상으로는 20mA지만은 여기가 쇼트가 됐을 때 5mA밖에 못 흐르니까 20mA를 흐를 수 없죠. 그래서 답은 5mA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원래 베타배만큼은 20mA가 흐를 수 있는데 이제 공급을 이게 쇼트 이상은 뭐 될 수가 없죠. 그죠? 여기에
여기가 뭐 전력을 생산하는 데가 아니니까 쇼트 됐을 때 10V가 여기 다 걸리면 2분의 10이니까 5mA 5mA밖에 못 흐르는데 베타배가 20mA라고 해서 20mA는 흐를 수 없죠.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쇼트 시키는 게 최대죠. 그러면 포화 상태로 이 트랜지스터는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여기에는 5mA밖에 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 그걸 나타내네요. 자, 요거는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요. 여기 계산했다고 답을 이렇게 맞추면 요 2kΩ하고 10V가 있으니까 쇼트 됐을 때 포화됐을 때 전류 이상은 흐를 수 없으니까 반드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트랜지스터 컬렉터 누설 전류가 주요 온도의 변화를 해서 20 마이크로암페어에서 150 마이크로암페어로 증가할 때 컬렉터 전류가 1mA에서 1.2mA로 됐다. 안정도의 S는 얼마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안정도는 ICO의 변화에 따라서 콜렉터 전류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ICO가 온도에 따라서 20에서 150이니까 150에서 20을 빼면 130 마이크로암페어가 흘렀겠죠. 130 마이크로암페어. 마이크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10의 6성. 1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 되고. 여기 이제 1.2에서 1로 됐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죠. 이게 130분의, 이거 130 나오죠. 여기 이제 0.2니까 여기 10의 6성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되면 3성이 없어지고 6성 중에 여기가 0.2인데 0.2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10의 제곱이 남겠죠. 그러면 200이니까 130분의 200 하니까 1.538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안정도는 ICO의 변화분의 ICO의 변화. 여기 안정도도 S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인데, 콜렉터의 역포화 전류 ICO는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서 그 소수 캐리어가 열에 의해서 전자가 방출되면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으로 걸려 있지만은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전류인데 요거는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ICO가 2배 증가한다. 요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2배. 역포화 전류는 10도 올라갈 때마다 이게 이제 아주 작게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인데, 이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의 전류가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여기 10도 온도 상승할 때마다 2배 증가한다. 이건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정폭 회로에서 컬렉터 회로의 바이어스 설명 중 적당한 것은 컬렉터 쪽은 어떻게 되느냐? 컬렉터 쪽은 어떻게 됐냐면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는 항상 역방향으로 공급됩니다. 이 컬렉터는 원래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엔 전류가 안 흘러야죠. 그 베이스에 의해서 스위칭이 돼야 되니까 베이스와 이미터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고, 이 전압에 의해서 이제 콜렉터 전류가 안 흐르던 콜렉터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콜렉터는 기본적으로 역방향으로 연결돼요. 이 NPN이면 콜렉터 N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PNP면 콜렉터 전압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는 거죠. 그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런데 여기 N이나 P 중간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에미터에서 콜렉터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못하죠.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콜렉터 쪽은 항상 역방향, NPN일 때도 역방향, PNP일 때도 역방향의 전원이 공급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 쪽은 항상 순방향으로 동작시키죠.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는 동작하고자 한다면 순방향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상으로 전자회로 2장 TRA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